예, 안녕하세요. 녹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너무 급하게 끝냈는데, 제가 하다가, 넘파이를 설명 안 하고는 도저히 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일단 넘파이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넘파이 영상은 반드시 보시고요. 넘파이 가지고 매트릭스 조작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서 다 따라해 보시고, 실제로 여러 번 이렇게 코드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요. 제가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예, 계속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댄스 만드는 건 아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뉴럴을 만드는 거다. 그랬을 때, 여기 얘를 아마 제가 실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W 값이 나옵니다. W 값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 W 값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는 달아놓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세팅해 줘야 된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 값이 없는데 여기 보면 TF 원스에서 1,5라고 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예, 코드만 잠깐 볼게요. 레이어 한 다음에 이 레이어는 방금 위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 레이어에다 X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클래스예요. 그죠? 클래스에다가 바로 메서드도 없이 이렇게 점 뭐 해가지고 뭐 점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점 인풋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텐서플로우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거는 영상을 올리고 밑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클래스한테도 어떤 데이터 값을 주고 클래스한테 자, 이 데이터 값 가지고 한번 계산해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한테 x라는 이 값을 던져주고 그리고 던져준 다음에 레이어의 웨이트 값을 한번 봤더니 그때는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왜 요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요 숫자가 뭔지 예, 요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숫자가 뭔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실제로 학습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라면 요거보다는 타입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3바이 5짜리 그러니까 5바이 3짜리가 나오잖아요. 요 형식을 맞출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형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1,5짜리라는 거는 뭔지는 이해되시나요? 1,5짜리는 이제 벡터를 넘파이의 그 매트릭스를 안다고 제가 생각하고 제 영상을 봤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5짜리 벡터가 있는 거고 그 벡터 한 다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지금 댄스 3개짜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뉴럴을 3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고 이 상태에서는 W 값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있어 보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W 값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인풋으로 데이터를 뭐를 집어넣냐 하면 1바이 5짜리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었죠. 그럼 1바이 5짜리는 요거죠. 5개짜리가 있고 요런 벡터를 한 묶음만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데이터가 될 겁니다. 학습을 시키게 한 데이터고 그러면 얘는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주면 무슨 얘기냐면 저 데이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머신러닝한테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한 번만 한 가지 데이터만 보여주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이거 가지고 이 데이터들 사이에 규칙을 네가 한번 학습해봐 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뒤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계속 여러 개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개, 뭐 1억 개, 예? 5개짜리 벡터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학습 한번 해봐. 밑에 있는 이 네트워크에다가 던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히 한 1만 보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개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5개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5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처 벡터는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넘파이 쪽에 보시면 피처 벡터가 있죠. 피처 벡터가 5개짜리입니다. 5개짜리니까 여기에 인풋이 요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앞쪽에서 댄스를 만들면 자동으로 연결은 자동으로 된다 그랬죠. 뉴럴은
뉴럴과 뉴럴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결은 자동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텐서플로우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 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결 라인 하나가 W입니다. 이게 W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가면 W 값에 여기에 이 동그라미마다 B 값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일단 프로그램적으로만 할 때 W 값을 알아야 되고, 이 W 값의 개수랑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저 W 값의 그 사이즈랑 쉐입이랑 이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W 값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W 값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W 값이 나오면, 이제 앞쪽에서 나왔던 그 행렬의 의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W 값이 나왔으니까, 이 하나의 데이터는 총 W 값이 몇 개가 생기냐면 3개가 생기죠. W 값은 3개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인풋이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였기 때문에 이 라인은 이렇게도 연결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되고 얘도 3개가 연결이 되고, 자, 그럼 전부 다 몇 개가 생길까요? 3개짜리의 W 값이 총 데이터가 5개이기 때문에 5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자, 여기에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보면 댄스를 3개 만들었고 여기에 총 5개짜리 데이터를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으니 얘는 이 5개 각각마다 이 댄스한테 전부 다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한 댄스씩 전부 다. 그래서 3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3개가 보일 거고, 그런 데이터가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5 곱하기 3, 15개의 W 값이 생깁니다. 예, 요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15개의 W 값이 생겼고, 그것은 이렇게 5x3짜리 W 값이 생길 거야 라는 거가 이해가 되면 되고요. 요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네트워크이고, 요거를 레이어 1개짜리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레이어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앞쪽에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앞쪽에서 제가 뉴럴을 보여주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뉴럴은 앞에 뉴럴에서 다음 뉴럴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 뉴럴이 다음 뉴럴로 연결이 되고, 자, 이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텐서플로우에서는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이게 학습되는 레이어, 학습이 되는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학습이 되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럴 때 tf.keras.sequential이라는 걸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밑에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sequential이라고 해서 그냥 요 뒤에다가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배열 안에다가 레이어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서 아마 이해되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레이어.dance2, dance3, dance4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죠. 여기에서 처음에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데이터가 2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레이어 1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3개가 있었고, 데이터가 아니죠. 레이어에 댄스가, 즉 뉴럴이 3개가 생겼고, 그 다음이 4개가 생긴 거고,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얘는 fully connected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이렇게 쭉쭉 다 되는 거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그리지 않을 거고요. 그랬을 때 요게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요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요거를 히든 레이어라고 그러지 않고 요까지는 지워지고요. 요렇게가 히든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든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아웃풋이 됩니다. 얘를 아웃풋이라고 부르고요. 대신 인풋은 없습니다. 지금 인풋은 안 만들어졌고, 인풋은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좀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요까지는 아시겠죠?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자, 학습을 할 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면 요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이론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W라는 값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만약에 인풋이 있었다고 치면 여기서 들어오는 인풋들을 쭉 받은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도 여기 인풋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여기에도 W 값들이 있겠죠. 여기도 W 값들이 쫙 있을 것이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뉴럴이 단순했잖아요. 전기가 뉴럴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애들은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어떤 애들은 전기를 발생하고 어떤 게 전기를 발생 안 하고 어떤 애들은 마이너스 전기를 발생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합한 다음에 그 합한 값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거거든요. 얘도 똑같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앞쪽에서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여기 들어오는 거랑 요 원래의 값이랑 W 값이랑 여기에서 다 더해주는 겁니다. 서메이션 해주는 거고 다 더해줘서 그래서 머신러닝 그 수학 공식에 보면 요 시그마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그냥 서메이션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주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문제가 한 개가 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값들을 다 서메이션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뭐 1, 0, 1, 3, 뭐 0.5, 0.6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여기 숫자로 바꾸는지는 이 뒤에서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서 이미지를 넣으면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숫자로 다 바꿔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쨌든 1, 0.1 무슨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걔랑 W랑 곱해요.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무리 작은 값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100, 1000, 뭐 아니면 80 뭐 이런 값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을 다시 밖으로 끄집어내서 얘한테 전달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만약에 값을 전달해서 얘가 받았어요. 그럼 얘가 80 받고 얘가 90 받았다고 치면 얘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70이 되죠. 170에 이 넘기면 얘도 또 뭐 200.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숫자가 증가하잖아요. 이거를 리니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보통 왜 이런 그래프 있죠. X축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막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양만큼 이 그래프만큼 Y축의 데이터 결과물도 계속 증가를 해요. 또는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많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선형성을 데이터의 선형성을 보일 때는 리니어라고 하는데요. 리니어만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는 학습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선형성이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넌 선형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넌 리니어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여기에서 들어온 것을 함수를 한 개를 더 써요. 시그모이드 함수라 그러는데 생긴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얘를 가지고 뒤쪽에 얘를 가지고 뭔가 하지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앞쪽에 네트워크 만들 때만 설명드릴 거예요. 얘가 알아야 네트워크에 파라미터를 집어넣을 때 그게 무슨 의미로 집어넣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냥 괴롭더라도 들어놓으세요. 이거는 모르고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요렇게 생긴 거고요.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라 약간의 왜곡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값을 다 더해요. 들어온 값들을 다 더해봤더니 뭐 80이야. 그러면 80이었어. 80일 때 요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입해봤더니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일반적으로 0에서 1까지만 가질 수 있는 이런 함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값은 어떤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식입니다. 80이 들어오면 얘는 대충 1이네. 그러면 얘는 한 70이 들어오면 요거는 0에 가까워. 뭐 0.8이고 80 들어오면 1이야. 그러면 요 함수를 한 번 더 통과시켜서 얘가 1위로 뭐를 뱉어내느냐 하면 80, 90이라는 여기 다 더한 값을 뱉어내는 게 아니고요. 얘는 0.8 또 얘는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너는 0.7 이런 식의 값들을 뱉어내요. 그래서 리니어했던 데이터를 넌리니어한 상태로 바꿔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함수가 하나 있고요.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요 그림은 이해되셨죠? 요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되면 요게 이해가 되시면 자, 여기 와 보시면 이제 이 코드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서 보시면 이제 댄스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를 순서대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시퀀셜이라는 걸 쓰면 되는구나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랬을 때 2개짜리에 다음 레이어로 넘길 때 액티베이션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서 런리니어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렐루라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렐루라는 게 있고요. 진짜 이름 자체가 시그모이드라는 애도 있고요. 여기에 쓸 수 있는 펑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건 학습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건 학습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이제 제가 만든 영상들을 더 보셔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이걸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금은 한번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이 전체 개념이 뭔가를 한번 보자는 거니까, 프로그램만 해보자는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어쨌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놈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이미 좀 이렇게 연구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렐루 말고 렐루를 쭉 쓸 겁니다. 그래서 렐루가 가장 좋구나,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렐루를 아마 계속 쓸 텐데, 렐루, 시그모이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이 뒤쪽에 네임이라는 거는, 이 네임은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앞에서 제가 그렸던 것처럼 3개, 4개, 5개짜리 이런 선들이 그려지는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림으로 예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때 그때 내가 만들었던 게, 안 그러면 여기에 랜덤하게 뭐뭐 01, 뭐뭐 02, 댄스 01, 02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알아보기 힘드니까 내가 만든 네트워크를 내가 이름을 이렇게 정해서 그 그림 안에서 내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얘뿐만 아니라 얘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 세 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댄스 2개를 만드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댄스 3를 만드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은 매우 마찬가지 렐루 가지고 할 것이고, 댄스 4개짜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아웃풋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죠. 얘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최종 결과물이 1위로 떨어집니다. 1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뒤쪽에 더 이상 전달할 게 없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계열의 함수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즉 액티베이션을 여기에는 세팅을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형식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만드는 것도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니까. 이 뒤로는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레이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그 머신러닝 모델들의 차이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얘는 그냥 파이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의 레이어드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포 돌려가지고 각각 안에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델에서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그냥 테스트로 그 가지고 와졌는 모델의 이름을 한번 찍어봐 했더니, 우리가 지금 1, 2, 3으로 아웃풋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 2 아웃풋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만들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가장 베이직한 거고, 똑같은 시퀀셜한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요 밑에 건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